술 먹다가 전화하면 잘하시네. 진짜 완전히 요새 떴네. 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또 열심히 발로 뛰어주셔서 시민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한국 유피아 뉴스의 유튜브 진행자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하는 이제 덕담을 항상 드리지만 워낙 지금 상황인지라 미세먼지들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도 맞습니다. 너무 뭐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괴로워하시는 거로 저기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요. 도대체 이 미세먼지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지 그냥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이 지금 패닉 수준, 재앙 수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예. 지금 이미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정말 재앙이 맞고 재난이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거의 일주일 동안 최악의 이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가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또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외적 요인도 있고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응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각 영역이나 원인들을 전부 분석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후 경유차의 폐지나 단속에서부터 지하철 무료화를 통해서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유도해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몽골, 일본까지 포함하는 13개 아시아의 도시들과 함께 동북아 도시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협의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이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과거보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이라는 것이 뭐 어떤 하나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문을 우리가 미세하게 모든 걸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앙정부도 인공 강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저희들한테도 예컨대 플라즈마로 이 터널 같은 데서 그 미세먼지를 잡는 뭐 이런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제한되고 있어서 뭐 늘 위기는 또 새로운 도전과 또 해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아무튼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어쨌든 중국 요인, 그 다음에 또 뭐 석탄화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한 어떤 조치나 어떤 협조 이런 걸 많이 요구하시는 뭐 당연히 그래야 그런 되는데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는 지적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점이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탓을 늘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은 이제 북경시와 미세먼지, 대기질에 관한 공동 연구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도시 대기질 개선 협의체도 만들었고 또 예를 들어서 산동성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이산화질소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난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는 일을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경동 보일러 같은 데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때 같이 가서 중국 산동성의 이 난방 시설을 바꾸는 일을 그때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걸 해가다 보면 저는 효과가 어느 순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요인도 꽤 있지만 중국 탓하고만 있을 수 없고 그럼요. 우리 국내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신기술도 적용하고 근데 이미 서울시는 그러면 중국의 베이징시나 그런 중국 그런 접경 도시들하고 협조를 하고 일부 협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이거는 벌써 접됐습니다. 우리 베이징시하고 서울시는 이미 자매 도시로서 깊은 이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취임한 이후에도 이런 여러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합의도 돼서 대기질 문제는 중국도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시민들이 다 모르는 사이에도
서울시는 그래도 뭐 정말 온갖 고민과 실천적인 대안을 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지방 정부가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들과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5천 명의 시민이 모여서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때 쭉 비상 저감 조치라든지 비상 시기에 그 차량 이부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합의해냈고 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도 그때 폈는데 뭐 반대와 또 뭐 이런 저 비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지금은 법적으로도 이부제가 됐죠. 저 미세먼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일단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서울시정 10년 혁명 이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하셔서 3선에도 이제 성공하시고 벌써 3선 하시고 나서도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온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 다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너무 아쉽고 좀 더 다르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뭐 성찰도 늘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제가 이제 관료 출신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시민사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또 협치적인 뭐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를 이끌어야 되고 또 그것이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이라든지 또는 토건 중심의 이런 어떤 성장 패러다임에서 사람 중심의 또 소프트웨어 중심의 또 문화예술이 기반이 되는 이런 시정을 이제 그동안 펼쳐왔고요. 그래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이 뭔가 정책을 펼치면요. 그게 다른 지방정부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는 중앙정부에도 모델이 되기 마련인데요. 뭐 그동안 제가 했던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공유도시, 공유경제, 또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떤 돌봄의 공공성 강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 서울의 혁신적인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지금에 와서는 보편화됐죠. 처음에 마을공동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이게 도대체 뭐냐? 21세기 대도시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런데 사실 이미 영국 같은 데는 Ministry of Local Community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부 장관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판하던 어떤 언론이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를 가장 빛나는 히트 상품으로 이렇게 꼽았거든요. 결국 그러면 시장님은 어떤 눈에 확 띄는 엄청난 세금 들이는 토목공사 이런 시정이 아니라 사람 특별시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것에 시정 철학 기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어떤 인간의 기대와 그 수준은 뭐 이렇게 점점 높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당연한 듯이 보이는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많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이미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는데 독일의 함부르크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수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웬만한 경우에 이제 세계 10대 도시 안에는 다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광과 마이스 분야에도 세계 압도적인 세계 3위를 하고 있다든지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스마트 도시도 세계 1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울은 확고히 진보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일부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민생이나 복지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은 그쪽으로 확실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서울시내 가다 보면 외국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저도 뭐 이런 학술제 잠깐 가다 보면 어디 호텔 가보면 국제회의나 행사가 정말 많긴 했더라고요. 그런 점 세계 3위까지. 그러니까 여러 컨벤션이나 국제적 회의가 서울에서 한 530회 정도 1년에 열리고 있는데요. 그럼 하루에 2개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마이스 지수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싱가포르, 브뤼셀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3위죠.